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게 어떤 건지 큰 틀부터 잡아볼까요? 핵심은 역시 관찰이랑 모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델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따라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반두라가 특히 이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상호결정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상호 결정론이요? 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개인의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 행동,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이 세 가지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정된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의 인지 과정이 학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론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특징이라면 모델 행동을 그냥 따라하는 모방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보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이걸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리적 조건 형성이요? 네,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대리적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직접적인 강화 없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꼭 눈앞에 있는 사람만 모델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관찰하는 것 외에도 언어나 그림 아니면 대중매체에 나오는 인물들 같은 상징적인 모델을 통해서도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렇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자가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능동적인 존재요? 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학습과 수행이 구분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행동주의는 주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자극과 반응의 연결을 중시하죠. 그렇죠. SR 이론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인지주의, 특히 이 사회 인지 이론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우리 머릿속 과정, 그러니까 태도나 가치, 기대, 생각 같은 내적 정신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을 둡니다. 학습자를 정보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행동주의가 자극 반응의 결합을 학습의 기제로 본다면 인지주의는 그게 아니라 인지 구조의 변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을 학습의 핵심으로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모방, 모델링이네요. 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반대로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 같은 많은 사회적 행동들이 이런 모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모델을 다 똑같이 따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모방의 효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관찰자가 모델과 얼마나 비슷하다고 느끼는지, 또 모델의 지위나 능력, 신뢰도가 어떤지,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을 받는지 같은 것들이요. 어떤 모델을 더 잘 따라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모델? 아니면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모델의 행동을 더 잘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개념은 자기 강화인데요. 이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인가요? 네, 맞아요. 자기 강화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행동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과정이에요. 스스로를 칭찬한다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식으로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거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 이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어떤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를 말해요. 그냥 자신감과는 좀 다른 건가요? 단순한 자신감 이상이죠. 이게 실제로 과제에 얼마나 노력을 쏟을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버틸지, 또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도전적으로 임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좀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 자기 효능감은 몇 가지 주요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요. 어떤 경험들인가요?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직접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이걸 완숙 경험 또는 성취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걸 보는 대리 경험. 아, 다른 사람을 보고도 내 효능감이 영향을 받는군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사회적 설득도 영향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과제를 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나 편안함 같은 정서적 생리적 상태도 자기 효능감 수준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군요. 마지막 개념은 자기조절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자기조절은 외부에서 누가 시키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자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반도라는 세 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자기 행동을 관찰하고 자기 관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춰서 평가하고 자기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거나 행동을 수정하는 자기 반응 순환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부터 평가, 보상까지 다 스스로 하는 거군요. 네, 목표 설정,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같은 아주 능동적인 학습 전략이 요구되는 거죠. 효과적인 학습과 성장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보통 생각하는 동기나 충동 같은 내적인 요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내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복잡한 인간 행동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뭘 더 봐야 할까요?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은 이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언어나 이미지 같은 거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뭔가 창조적인 활동도 하죠. 이런 인지 과정이 실제 행동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극 오면 반응하고 이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찰 학습이요. 다른 사람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아, 그냥 모방이 아니고요. 네, 이건 인지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요. 그렇죠. 직접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겪는 걸 보는 것만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대리 강화라고 부릅니다. 대리 강화요? 흥미롭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했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 아,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고 다음번에 나도 비슷하게 발표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대리 강화를 통한 학습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 모델이나 다 따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을 더 잘 보고 배우게 되나요? 맞아요. 모델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뭔가 매력적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모델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경향이 있죠. 아, 역시. 근데 재밌는 건요. 꼭 완벽하게 잘하는 모델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좀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델, 심지어는 실패하는 모델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모델을 보면서요? 어떻게 배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렇네요. 그것도 학습이죠. 반두라는 이 관찰 학습이 그냥 쓱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4단계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첫 번째 단계는 주의예요. 모델의 행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야겠죠. 일단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파지 또는 보존이라고 하는데요. 본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로 언어적인 형태나 이미지 같은 상징적인 형태로 기억해요. 보고, 기억하고,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행동 산출 또는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물론 이건 신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고 연습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다듬어야 하고요. 아, 해보는 거군요. 근데 기억하고 해볼 수 있어도 실제로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마지막 4번째 단계, 동기화입니다. 배운 행동을 실제로 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어떤 게 동기가 될 수 있나요? 직접 보상을 받거나 직접 강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상받는 걸 보거나 대리 강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스스로 아, 해냈다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자기 강화 같은 게 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효능감,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기 효능감이요. 중요하겠네요. 다음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게 보죠. 네, 인간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과거 경험이나 다른 사람 본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미리 좀 예상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예측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해야겠다 또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현재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결과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현재 행동의 주요한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조절 학습이 남았네요. 이건 말 그대로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SRL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 행동 같은 걸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학습의 주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또 적절한 전략도 사용하고 중간중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인지 전략, 동기 전략, 행동 전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지적으로는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알던 거랑 연결시켜 보거나 정교화, 내용을 보기 좋게 구조화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또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메타인지 전략도 아주 중요하고요. 메타인지요? 네. 동기 측면에서는 그냥 점수 잘 받는 것보다 이걸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숙달 목표를 갖거나 아까 말한 자기 효능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행동적으로는 시간 관리 잘하고 노력 조절하고 또 필요하면 주변에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자기 언어화도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에요.